국민연금 기금운용본부는 지난해 연기금 운용 수익률이 역대 최고치인 15%로 잠정 집계됐다고 밝혔습니다. 수익금은 160조 원, 기금 적립금은 지난해 말 기준 1,213조 원입니다. 지난 1988년 국민연금 기금이 설치된 뒤 가장 높은 수익률로 2023년 13.59%에 이어 2년 연속 역대 최고치입니다. 국내 주식시장이 약세인 상황에서도 미국 주식 투자에서 성과를 거둔 것이 전체 수익률을 높였다는 분석입니다. 국민연금을 지금대로 유지하면 2041년 적자로 돌아서 2055년이면 고갈될 거란 계산이 나왔습니다. 5년 전 계산보다 적자 전환은 1년, 고갈은 2년 앞당겨졌습니다. 계산을 맡은 재정축의 전문위원회가 고갈을 늦출 방법을 찾았지만 출산율 같은 인구 변수, 생산성 같은 경제 변수 모두 큰 영향을 미치지 않았습니다. 다만 기금 운용 수익률은 달랐습니다. 현재 4.5%로 상정된 수익률을 0.5%포인트 높이면 소진 시점이 2년, 1%포인트 높이면 5년 늦춰진다는 계산이 나왔습니다. 그러나 국민 노후자금이자 공적자금인 국민연금의 수익률을 높이는 데는 한계가 있습니다. 1%를 올린다는 것 자체는 위험한 자산의 비중을 높인다는 얘기인데 사회적 합의가 매우 크게 필요한 주제이고 위험한 자산의 비중을 공격적으로 높일 수가 없는 한계가 있다는 거죠. 장기적으로 기금이 소진되면 결국 그해 걷어 그해 지급하는 부가 방식 제도로 가야 하는데 저출산 상황에서 점점 줄어들 젊은 세대의 부담을 고려하면 연금 개혁 외엔 답이 없습니다. 그러나 국회 연금투기는 보험료를 얼마나 올릴지, 소득 대체율은 어느 정도로 할지 수치는 하나도 정하지 못하고 개혁안을 정부에 떠넘긴 상태입니다. 주무부처인 보건복지부는 오는 8월 공청회에서 국민 의견을 듣고 10월 말까지 연금 종합운영계획을 내놓을 방침인데 내년 4월 총선을 앞두고 연금 개혁에 얼마나 힘이 실릴지는 미지수입니다. SBS 신용식입니다. 국민연금은 30년 뒤에 기금이 고갈될 걸로 예상되고 있죠. 낸 돈도 돌려받지 못할 거란 불안감도 커지고 있는데요. 실제로 국민연금을 안 내고 안 받겠다고 하는 사람도 5만 명이 넘었습니다. 소득이 없거나 줄어서 국민연금을 내지 않아도 된다고 인정되는 납부 예외자라는 게 있는데요. 이 납부 예외자 중에 경제적 여력이 있는 걸로 추정되지만 연금을 안 내고 있는 사람이 5만 4천 명인 걸로 나타났습니다. 구체적으로는 납부 예외자 중 지난해 4번 넘게 해외로 출국한 사람은 5만 1,000명, 또 자동차를 보유해 자동차세를 91만 원 이상 내는 경우가 이렇게 2,700명이었습니다. 국민연금은 이 경우 경제적 능력이 있다고 보고 보험료를 내도록 설득하고 있다는데요. 재산이 많아도 소득을 신고하지 않으면 보험료를 안 내도 된다는 허점을 이용한 게 아니냐는 지적이 나오는 가운데 동시에 국민연금에 대한 불안감이 커진 결과란 해석도 나옵니다. 사실 국민연금은요, 이게 재산에 부과되는 것도 아니고 소득에 부과되는 거기 때문에 지표로 보험료 납부 능력이 있다라고 그렇게 딱 간주할 수 있는 기준이 명확하다는 생각이 들지는 않고 지표의 정확성이나 이제 그건 차치하고 보험료를 납부해야 되는 사람들이 어쨌든 일부가 이걸 안 하고 있다라는 거를 좀 불신의 증가를 이제 보여주는 거 아니냐. 저도 일부는 관련이 있을 것 같아요. 한편 올해 8월 기준 의무가입인 건강보험과 국민연금 중 한 가지만 내고 있는 체납 세대의 경우는 26만 세대가 넘은 걸로 나타났습니다. 그런데 이 가운데 97%, 대다수가 국민연금 보험료가 아닌 건강보험료를 납부하고 있는 걸로 나타났습니다. 그만큼 국민연금에 대한 불신이 커지고 있다는 지적 속에 국민의 신뢰를 회복할 수 있는 연금제도 개혁을 서둘러야 한다는 목소리도 커지고 있습니다. 18일 국민연금공단 자료에 따르면 국민연금이 해외 주식의 위탁 운용 대가로 자산운용사에 연간 4천억 원 넘는 수수료를 지급했지만 수익률은 직접 투자보다 저조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국민연금이 자산운용사에 위탁한 해외 주식의 수익률은 2023년 22.45%, 올해 7월 기준 18.74%였는데 국민연금공단이 직접 투자한 수익률은 2023년 25.85%, 올해 7월 기준 20.71% 등으로 매해 위탁 투자보다 우수한 성과를 보였습니다.
위탁 투자로 거둔 수익률이 직접 투자보다 낮은데도 해외 주식 위탁 투자 수수료는 2023년 4,270억 원 등 21년부터 3년 동안 총 1조 2,080억 원을 지불했습니다. SBS 손승욱입니다. 지난해 10월 말 기준 국민연금 전체 가입자 수가 전년보다 57만 명 이상 줄어든 걸로 집계됐습니다. 줄어들 건 예상이 됐지만 그 폭이 문제입니다. 바로 직전해는 줄어든 가입자 수가 11만 3천여 명 정도였는데 이번엔 2달치 통계를 제외했는데도 무려 5배 넘게 감소폭이 벌어진 겁니다. 국민연금 가입자는 사업장 가입자와 지역 가입자 둘로 나뉘는데 대상 범위 확대로 그나마 늘고 있던 사업장 가입자 수마저 줄었습니다. 도입 이후 일시적이었던 과거 가입자 감소와 달리 최근 들어선 저출생 쇼크의 영향이 본격화됐다는 분석이 나오고 있습니다. 연금 보험료를 내는 사람이 줄어드는 동안 반대로 받는 사람은 빠르게 늘었습니다. 지난해 10월 말 기준 국민연금 수급자는 723만 5천여 명으로 전년 말보다 41만 3천여 명 늘었습니다. 돈 내는 사람은 줄어드는데 받는 사람은 늘어나다 보니 국민연금은 지난해 중기 재정 전망에서 2년 뒤인 2027년이면 보험료 수입보다 급여 지출액이 더 많아질 것으로 예상했습니다. 이렇게 국민연금을 받는 사람들 중엔 고액 수급자도 크게 늘고 있습니다. 연금공단이 이 정도면 그럭저럭 살 수 있다는 기준으로 설정한 적정 생활비는 2023년 기준 192만 원 정도인데요. 지난해 10월 기준 한 달에 국민연금으로만 200만 원 넘게 받는 수급자는 4만 명을 훌쩍 뛰어넘었습니다. 전년 17,000여 명보다 3만 명이 는 겁니다. 앞선 세대에 비해 비교적 좋은 직장에서 오랫동안 연금에 가입한 이른바 베이비부머 세대가 속속 연금 수급자가 되면서 상대적으로 고액 수급자 증가를 이끌고 있는 것으로 풀이됩니다. 하지만 재정이 고갈되는 상황에서 이런 추세가 오래 가진 못하겠죠. 정부는 지금 제도가 유지될 경우 하루에 쌓이는 국민연금 부채는 885억 원, 1년이면 32조 원을 기록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특히 이런 추세라면 국민연금이 2041년부터 적자로 돌아서고 2056년이면 고갈될 것으로 추산되는데요. 현재 여야는 보험료율을 13%로 올리는 것에는 이견이 없는 것으로 전해졌지만 여전히 연금개혁 주체를 어디로 할지 정하는 문제에서 나아가지 못하고 있습니다.